계획 없이 미분양 줍줍을 2개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아무 생각 없이 미분양 줍줍을 2개를 했습니다. 인천 검단 쪽에 있는 아파트 2개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다 알게 된 네이버 청약 카페에서 오픈 채팅방 링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채팅방에서 오늘 줍줍 떴다! 라는 말을 보자마자 홀린 듯이 모델하우스를 갔습니다. 그렇게 줄 서서 뽑기도 하고 사람들을 따라서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그래도 길 하나만 건너면 신도시이고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는 아파트니까 미분양이라 분양가도 꽤 저렴했거든요. 오래 가져가지 말고 짧게 사고 팔자 라는 생각에 분양권 하나를 계약을 했는데요. 트램이 들어온다는 소식, 곧 완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상의도 없이 하나 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 그럼 2개 사신 거예요? 2개 사신 거죠. 아... 취득세가 8%인지도 모르고 싸게 산 다음에 비싸게 팔자라는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잔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 계획이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벌어보고자 한 거였는데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입주인데 저 큰일 난 거 맞죠? 사실 저는 완전 팔랑귀인데요. 누가 이거다 하면 생각 없이 바로 해버리는 성격이죠. 부모님께서도 재테크를 안 하셔서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지 뒤늦게 알았습니다. 좀 더 미리 공부를 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여태 이렇게 살았던 저 자신에게 실망했고 반성하게 됩니다. 10년 뒤에는 서울에 내 집 마련도 하고 재테크 잘해서 은퇴까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그때쯤엔 아이들은 다 컸을 테니 돈 들어갈 일이 더 많겠죠? 그때 여유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엄마, 또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 혼날 거 알지만 꼭 해결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도와주세요. 해둥님, 해둥님의 지금 가계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현재 아파트, 지금 이거는 지금 실거주하는 그 아파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현금, 여기에 이제 주담대, 실거주 주담대를 제외하면 순자산으로 봤을 때 7억입니다. 7억 9천 정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현재 소득은 외벌이이십니다. 월 700 정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총 지출이 한 5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 중에는 주담대 한 9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실생활비는 한 40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실제 저축하는 금액은 100만 원에서 한 200 정도,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이제 저축을 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분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은요, 지금 이 분양권 2개를 어떻게 이걸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이걸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제 모든 거 제외하고 저축 금액으로 1억이 있으세요. 아, 연금이나 적금 안 하고 그냥 일반 통장에 모으고 있는데 요 1억을 또 어떻게 잘 불려서 노후 준비까지 잘 할 수 있을까, 이 재테크 방법,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그 취득세 같은 부분도 좀 체크를 못 하셔가지고, 왜냐면 실거주 집이 있으시고 분양권 2개가 생겨버리니까 이 분양권 마지막 거는 3주택으로 인해서 취득세 중과가 되거든요. 맞아요. 8%를 내야 돼, 8%를. 아이고, 진짜.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생각을 못 하신 그거 모르셨던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 수도 있죠. 같은 단지 분양권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같은 단지 1+1처럼 2개를 매수를 하셨죠. 사연을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외벌이시면서 정말 돈을 알뜰살뜰 모으셨어요. 그런데 그 알뜰살뜰 모은 그 소중한 돈을 잘 이제 불리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올바른 투자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저희가 또 사연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둥님. 아,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내년에 입주니까 네. 지금 정확하게 1년 남았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정말 또 아주 열심히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분양권을 산 이유가 있지 않으세요? 그 전에 한번 수익을 보신 적이 있으셨죠? 네, 맞아요. 그것도 제가 또 카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줍줍 얘기가 있길래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 이거 줄 서고 이제 계약하고 그걸 따라 했는데 매도를 하고 그때 딱 수익이 나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싶어갖고 그때 수익이 얼마나 났었어요? 6천이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돌아가요. 처음이어가지고. 그렇죠. 6천만 원을 이걸 저축으로 모으려면은 정말 힘든 오랜 시간도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음에도 같은 수익이 이뤄질 거라 생각했지만 또 시장은 또 그렇게 또 만만치 않았죠. 네, 이게 좀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랐었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투자해서 처음에 그 오픈 채팅방에서 그거 보고 수익이 몇 천만 원 난 거잖아요. 그 몇 천만 원이 나서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됐죠. 그래서 분양권 2개를 더
사신 거잖아요. 아, 네네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이 방송 보시는 되게 많은 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인데 내가 부동산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근데 그게 한 번이었어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가 내가 그 방식대로 똑같이 하면 똑같이 돈 벌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뭐인 것 같아요. 그 왜 첫 번째 거는 돈이 됐고 이거는 지금 피 한 3, 4천 있는 거 마저도 거의 못 받을 각오를 하고 물건을 던져야 될 것 같고 물량이 많아져서. 그쵸. 그게 오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이 건은 자모님 같은 전문가가 다행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잡아서 누군가 나를 진짜 구해준 거예요. 정말. 근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둥님뿐만 아니라 우리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또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필요한 최소한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부동산 사장님들은 말을 잘 안 해줘요. 이거 취득세 8%인 거 모르셨죠?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던가요? 그거? 말 안 해주죠? 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내 탓인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발을 막 동동 구르셨잖아요.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사연 보내셨잖아요. 그동안 알아보시거나 공부해 보신 게 있어요? 네. 그 네, 이후로 계속 쉬지 않고 세금에 대해서, 취득세에 대해서 이게 진짜 네. 맞는 건지 계속 했었고, 이제 네. 공부도 했었고, 강의도 한 번씩 들어보고, 네, 네, 네. 이번에 월부에서도 또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려고 지금 계획은 다 짜놨어요. 아, 네. 너무 잘하셨고요. 이런 게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발만 구르거든요. 근데 그래도 막 공부도 하시고 취득세가 뭔지 뭐 나중에 양도세가 뭔지 이런 것들도 다 알아보시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 재테크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음과 모음입니다. 일단은 지금 해둥님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팔아도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지금 또 이게 많이 팔리다 이제 또 주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러면은 잔금에 대한 부분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그 전세 자금으로 하나를 매수를 하고 그 매수한 집을 전세를 주고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분양권을 제가 이제 실거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사연을 보고 많이 걱정이 됐어요. 일단 분양권이 한 네. 개도 아니고 지금 같은 단지에 두 개가 있고 계획이 없이 매수를 한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늦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연은 정말 잘 보내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좀 해둥님한테 마음이 쓰릴 수도 있지만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분양권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분양권이 사실은 양도세율이 엄청 세요. 네. 근데 지금 23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이상 보유는 하고 계셔서 60% 정도 내면은 양도세율을 내고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비과세 혜택을 어떻게든 받게 해드리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세무사한테 전화해서 상담까지 받고 지금 해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하나는 정리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매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피가 한 4천 정도 붙었더라고요. 뭐 남는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일단은 하나를 몸에서 떼어내셔야 나중에 이게 무슨 뭐 잔금이 대비가 안 돼가지고 계약금 날리는 일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하나가 남은 게 사실은 이 미분양을 줍줍하셨긴 했지만 이게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이 분양권이. 그리고 위치가 어쨌든 검단 신도시 안에서 메인은 아니지만 이게 막 엄청 나쁜 자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시면 어쨌든 수익은 날 자산이라고 전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지킬 수 있냐 없냐 내 계약금을 날리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분양권 하나를 이제 매도했다는 전제 하에 두 개가 남잖아요. 분양권으로 입주를 하시고요. 입주를 해야만이 3년 안에 안 팔아도 실거주집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입주를 안 하시면 3년 안에 실거주집을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권을 매수한 기준이
23년이거든요. 분양권을 23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3년 안에 매도를 실거주집을 해야만이 이게 비과세 혜택을 실거주를 받는 건데 네. 지금 그 기간이 너무 타이트해요. 왜냐면은 26년이니까 내년이. 네. 그쵸? 그래서 입주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일단은 입주를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갖고 계시는 종잣돈이 1억 정도 있으시고 실거주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얼마 안 껴있기 때문에 분양권을 이제 입주하실 때의 종잣돈에다가 계약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잔금 대출을 활용해서 입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거주집을 매도하는 방향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는 방향으로 가시면 이 실거주집을 활용해서 분양권은 입주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산은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분양권이 어쨌든 인천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실거주가 인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사를 가도 아직 아이도 어려서 그렇게 크게 네. 상관이 없어갖고 네네. 네, 이사를 가도 괜찮습니다. 아, 네. 실거주집에 거주하시면서 분양권 매도를 2개를 하는 방향도 생각은 해봤는데 네. 이게 사실 입주가 26년 6월이기 때문에 네. 2개를 그 기간 안에 파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를 파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입주를 해서 시간을 버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아,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분양권 입주를 하시면 어쨌든 실거주로 이동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매수 기준으로 3년 안에 실거주 종전주택을 팔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갈아타기를 한 거구나. 비과세 혜택을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양권 매도를 할 때는 네. 저희가 한 달 차이로 했는데 먼저 매수를 했던 거를 팔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게 순서가 있나요? 아, 순서는 따로 없고요. 그냥 이제 좀 더 둘 중에. 괜찮은 동이나 층이 있으신가요? 분양권 네. 2개 중에? 네네. 네. 마지막에 그 했던 게 더 훨씬. 맞아요. 그러면 잘 팔릴 만한 거를 먼저 파세요. 아. 그리고 분양권을 파실 때 제가 단지를 보니까 네. 120개 정도 물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년 입주인데 물건이 지금 꽤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 25년, 26년에 검단의 입주가 되게 많아요. 아직도 지금 매도하는 거가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네. 그 와중에 저는 절박한 사람이 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절박하느냐 이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피를 얼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갖고 계시던 9,200만 원도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돈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실거주집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베스트한 전략이에요. 그리고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요, 해둥님. 매도가 매수보다 훨씬 어려워요. 내 물건을 제일 싸게 내놓는 게 일단 전략이고요. 피가 제가 보니까 단지에 한 4천 붙어서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내가 제일 싸게 내 물건을 그 안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고 내 물건이 동층이 좋으면 그래도 그 안에서 매수자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희망 버리지 마시고 이제 입주 날짜가 26년 6월이니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어쨌든 제일 빨리 팔 수가 있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 주신 거 너무 잘 하셨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일단은 부동산 사장님이랑 전화부터 해보시고 일단 제일 싸게 내놓으시고 어떻게든 난 이거를 입주 전에 반드시 판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걱정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 물건을 팔고 서울로 가는 거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1억으로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매수하실 때 너무 쉽게 매수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둥님이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내가 이 다음에 서울로 간다. 노후 준비를 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방향성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휘둘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해둥님. 그러니까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집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고 매수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매수하기 전부터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알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집을 한
번에 여러 개를 사는 거가 사실은 되게 리스크가 큰 행위예요. 이제부터는 정리를 하시잖아요. 이제 정리를 할 타이밍인 거고, 이거를 잘 정리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하나씩 차분히 갈아타기를 해나가면서 해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게 해둥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해둥님이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조금 투지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약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 약간 일어나거든요, 해둥님. 네. 그러니까 왜냐면 해둥님이 아니면 이거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식사도 단단히 하시고 부동산 발품도 파시고 이제부터 본 게임인 거거든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거를 말씀해 주셨고 네. 바로 부동산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혼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아프신가요? 객관적인 솔루션을 듣고 싶으셔가지고 또 되게 네네. 그 시간 내서 본인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풀어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도움이 아주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세무 네. 상담까지 대신 또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솔루션을 또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네, 유료로. 아, 유료로. 잘하셨습니다. 유료로 받았어? 네, 유료로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또 솔루션을 준비를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잘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솔루션 들으셨기 때문에 잘 해나가실 거라고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해둥님 나중에 이제 매도 잘 되고 무사히 잘 정리가 되면은 저희 월브닷컴에 해둥님의 경험담 하나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